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요즘 나스닥 랠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분들 많으시죠? 뉴스를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은 휴전 발표 몇 시간 만에 다시 닫혔습니다. IRGC 해군이 기뢰 때문에 대한 항로를 쓰라고 발표했어요. 기뢰가 아직 해협에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을 쐈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반스 부통령이 직접 말했어요. 레바논은 휴전에 포함 안 됐다. 이란 국회의장 갈리바프는 협상 시작 전에 이미 10개 조항 중 3개가 위반됐다고 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고문은 이스라엘을 응징하겠다고 했고요. 이게 휴전입니까?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우 1300포인트 폭등, S&P 2.5% 상승, 원유 하루 만에 16% 폭락. 시장이 미쳤나? 아닙니다. 시장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우리랑 다른 질문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휴전이 진짜인가?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뉴스를 보고 양측 발언을 비교하고 진정성을 판단하는 거니까요. 근데 시장은 이 질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이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앞으로 돈이 더 풀리는 방향인가 아닌가? 주가를 결정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유동성, 돈의 양. 더 정확하게는 지금의 돈의 양이 아니라 6개월에서 12개월 후의 돈의 양. 금리, 인플레이션, 실적, 전쟁. 이것들은 전부 중간 경유지예요. 최종 도착지는 항상 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이걸 알면 지금 시장의 행동이 설명됩니다. 체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월 28일 개전 이후 유가가 70달러대에서 11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뭐가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페드가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시중에 돈이 안 풀립니다. 돈이 안 풀리면 주가가 내립니다. 이게 지난 5주간 주식시장이 눌려있던 이유의 전부예요.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전쟁이 유가를 올리고 유가가 유동성 기대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 4월 7일 저녁 휴전이 발표됐습니다. 다음날 시장이 열리자마자 WTI가 113달러에서 94달러로 빠졌습니다. 16% 폭락. 2020년 4월 이후 최대 1일 낙폭. 이 숫자 하나가 체인 전체를 뒤집은 겁니다. 유가 폭락, 인플레이션 기대 후퇴, 페드 금리 인하 가능성 부활, 유동성 확대 기대, 주가 상승. 백악관 경제고문 하셋이 어제 폭스 비즈니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가 스파이크는 CPI 보고서에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다. 페드에게 이건 일시적이었으니 인하해도 된다는 명분을 깔아준 겁니다. 시장은 이걸 즉시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휴전의 진정성 따위는 상관없어요. 유가가 빠졌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왜 올랐냐의 첫 번째 답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유가가 빠지면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하루에 다우가 1300포인트요? 그건 논리적 반응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답이 나옵니다. 기계입니다. 트럼프가 휴전을 발표하고 다음날 장이 열리면서 유가가 빠지기 시작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제일 먼저 움직인 건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에요. 전쟁 기간 동안 시장에는 거대한 포지션이 쌓여 있었습니다. 원유 롱, 방산 롱, 기술주 숏, 풀옵션 대량 매수. 5주 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로 한쪽 방향의 베팅이 쌓인 겁니다. 이 포지션들에는 전부 자동화된 손절 규칙이 걸려 있어요. 유가가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원유 롱 청산, 빅스가 이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풋 포지션 축소, S&P가 이 저항선을 뚫으면 숏 커버. 휴전 뉴스가 뜨고 유가가 빠지기 시작한 순간 이 규칙들이 동시에 발동합니다. 원유롱이 청산되면 유가가 더 빠집니다. 유가가 더 빠지면 다음 손절 라인에 걸린 포지션이 또 청산됩니다. 유가가 또 빠지고 또 청산되고. 그래서 하루에 16%가 빠진 겁니다. 사람이 분석해서 적정 유가는 94달러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기계가 기계를 밀어낸 겁니다. 주식시장도 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천천히 가볼게요.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마켓 메이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사면 누군가가 팔아야 하잖아요. 그 누군가 역할을 해주는 게 마켓 메이커입니다. 거래소에서 항상 사고팔 준비가 돼 있는 중개업자예요. 여기까지는 쉽죠. 자, 전쟁이 터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무서워요. 주가가 더 빠질까봐. 그래서 보험을 삽니다. 주식시장의 보험을 풋옵션이라고 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나한테 돈 줘. 이런 계약입니다. 투자자가 보험을 사면 누군가 팔아야겠죠. 마켓메이커가 팔아줍니다. 보험회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을 팔았으니 실제로 주가가 빠지면 마켓메이커가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게 무서우니까 마켓메이커는 미리 대비를 해요. 어떻게? 자기도 주식을 좀 팔아놓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면 보험금을 물어줘야 하니까 나도 주식을 팔아서 주가 하락에 맞춰놓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전쟁 중에 투자자들이 보험을 미친 듯이 사고 마켓메이커는 보험을 팔면서 동시에 주식을 팔아놨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 압력이 깔려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4월 7일입니다. 휴전 뉴스가 뜹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쟁 끝났다는데 하방 보험이 아직 필요해요? 별로 안 필요하죠. 보험을 해약하기 시작합니다. 풋 옵션을 되파는 거예요. 마켓메이커 입장에서 보세요. 보험 가입자가 줄고 있어요. 그러면 물어줘야 할 보험금 리스크도 줄잖아요. 그러면 미리 팔아놨던 주식을 되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팔아놨던 걸 되산다. 이건 매수입니다. 여기까진 자연스럽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서 눈덩이가 굴러갑니다. 마켓메이커가 주식을 되사면 그 매수가 시장을 올립니다. 시장이 오르면 뭐가 되냐? 남아있는 보험의 가치가 더 떨어져요. 주가가 올랐으니까 주가 떨어지면 돈 줘라는 계약이 덜 위험해지는 거죠. 보험 가치가 떨어지면 마켓메이커는 대비해놨던 주식을 더 되살 수 있어요. 또 매수. 시장이 또 올라요. 올랐으니까 보험 가치가 또 떨어져요. 또 되사요. 또 올라요. 보이시나요? 한 바퀴가 다음 바퀴를 만드는 겁니다. 사니까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또 사야 하는 구조. 이걸 감마 헤지 피드백 루프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스닥이 저평가다라고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마켓메이커가 보험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매수가 발생하고 그 매수가 다시 다음 매수를 만들어내는 자동순환 구조입니다. 다우 1300포인트는 시장의 판단이 아니에요. 유가 하락이 방아쇠를 당겼고 5주간 쌓인 포지션의 기계적 되감기가 증폭기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왜 올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동성 기대 전환, 그리고 기계적 되감기. 이 두 가지예요.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갑니다. 이 랠리를 믿어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 랠리는 유동성이 실제로 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늘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뭄에 시달리는 농부라고 해보세요. 석 달째 비가 안 왔습니다. 작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천둥이 칩니다. 이웃 농부가 달려와서 소리칩니다. 비 온다. 물 걱정 끝이다. 땅값이 뜁니다. 종자를 사재기합니다. 모두가 풍년을 기대합니다. 근데요, 아직 비는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먹구름이 있다는 건 비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지 비가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름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이 정확히 이 상태입니다. 유가가 빠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페드가 실제로 금리를 내린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후퇴할 거라는 기대가 있을 뿐 실제로 후퇴한 건 아닙니다.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을 뿐 실제로 돈이 풀린 건 아닙니다. 시장은 먹구름을 보고 비가 온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구름 사이로 다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어제 94달러로 마감한 WTI가 오늘 시간 외에서 97달러로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이 축하하는 사이에 유가는 슬금슬금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올라갈 때 기계가 밀어올렸다면 내려갈 때도 기계가 끌어내립니다. 아까 설명한 감마 헤지 루프 기억나시죠? 올라가니까 사고, 사니까 올라가는 구조. 반대 방향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휴전이 깨집니다. 유가가 다시 치솟아요. 투자자들이 다시 보험을 사러 몰려옵니다. 마켓메이커는 또 보험을 팔아주고 대비하려고 주식을 팔아요. 그 매도가 시장을 내립니다. 시장이 내리면 보험 가치가 올라가고 마켓메이커는 대비를 더 해야 해요. 주식을 더 팔아요. 또 내리고 또 팔고 똑같은 루프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위로 갈 때보다 아래로 갈 때 이 루프가 더 빠르게 돕니다. 왜냐하면 공포가 탐욕보다 빠르거든요. 항상 그래왔어요. 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죠. 계단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로 내려온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아직 깔려 있습니다. 이란의 10개 요구 조항에는 미군 전면 철수, 모든 제재 해제, 전쟁 피해 배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요. 이건 2주짜리 일시정지 버튼이지 평화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나스닥 랠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휴전이 진짜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그 질문을 안 합니다. 시장의 질문은 딱 하나예요. 앞으로 돈이 더 풀리는 방향인가? 유가가 하루에 16% 빠진 순간 체인이 뒤집혔고 5주간 쌓인 포지션의 기계적 되감기가 랠리를 증폭시켰습니다. 시장이 멍청한 게 아닙니다. 시장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기계가 밀어올린 랠리는 기계가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거래하고 있는 건 현실이 아니라 기대예요. 먹구름이지 비가 아닙니다. 2주 뒤에 답이 나옵니다. 구독 눌러두시고요.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